우선은 그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네. 항상 그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해외에서 애쓰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고 네. 또 대개 국민들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렇죠. 외교가 네.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에 올리는 데는 제일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교이죠. 한편으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들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보면은 뭐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만약에 도지사나 시장이 됐다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일정을 자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방에서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어때 지자체장 같은 것들 하면은 정해진 행정적 업무들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하거든요. 그래서 바빠. 예, 그래서 국회의원 하다가 지자체장 하는 분들은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어떤 분들이 네. 해외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 그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굴 표정도 예. 굉장히 이제 좋아 보입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니까 좋을 네. 거라고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일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제가 말한 건 아니었고 과거에 어떤 지자체장들이 국회의원 하다가 지자체장들 되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우디에서 네.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한 180명 되는 경제인을 네. 동행했다고 하니까 제2의 중동 붐 네.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단 말이죠. 네. 좀 공동 성명 보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네. 대전제로는 가령 이제 사우디가 지금 사우디의 미래 비전 2030이라는 것들을 세우고 그러니까요. 예, 그걸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대 그 메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로 협력한 뭐 네옴시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5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 그 메가 프로젝트라고 뭐 초대형 사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건설을 통한 중동 붐 그리고 우리가 사우디로부터 원유 공급을 받는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네.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지지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우디의 미래 비전 2030 우리에서 한 사우디 2030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우디 미래 비전 2030 위원회는 그 문재인 대통령 201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삼자부 장관하고 그 이란하고 같이 해서 협력해 나가자는 건데 이런 방향이야 뭐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항상 문제는 디테일이지 디테일. 않습니까? 자, 제2의 중동붐 가능할까요? 우선은 제2의 중동붐이 가능하려면은 네. 일단은 이 프로젝트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 중에서 네옴시티건 하나 네옴시티. 봅시다. 그러니까 예. 제2의 중동붐이 가능하려면은 이 프로젝트의 성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정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짚어보면 이거는 70년대 중동 붐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네옴시티만 하나를 가지고 본다면은 이 네옴시티가 정말 어마무시한 사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옴시티 검색해 보시면은 뭐 금방 나올 겁니다. 근데 네옴시티를 건설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북단 그래서 네. 이스라엘하고 접경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무튼 뭐 그냥 초대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우디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대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동 붐 때 네. 중동에 우리가 건설 붐이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중동의 많은 것들에 대한 건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일종의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네옴시티는 이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자본 그 구성이 50%는 사우디가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재정하고 그다음에 사우디 국부 펀드 해가지고 네. 사우디 세 개가 50%를 구성합니다. 그 나머지 50%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투자해가지고 수익 챙겨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네옴시티에서 사우디하고 우리가 수주를 해가지고 네. 바로 우리가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네옴시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익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네.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차 중동 붐 때 하고는 건설업을 통한 우리가 중동 붐을 일으켰던 거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분명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정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세는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1913년도에 제가 이 시간에 또 요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이른바 이제 4차 중동 전쟁. 네. 4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이른바 이제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도 전혀 전문가들 이야기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나요? 그러니까 시나이 협상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전쟁 직후고 워낙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싸움질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 어딘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101km 떨어진 데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을 시작했던 장소도 그냥 101km라는 그 협상 장소 이름이에요. 그래요. 101km. 예. 보통 무슨 협상을 하면 그 도시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요. 그냥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101km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 시나이 협상을 하고 시나이 협상에서는 만충지대를 만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그 평화 분위기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주역이었던 사다트 이스라엘 이집트 대통령이 암살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참 4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중동 정세야 뭐 언제나 화약고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화약고 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협상과 대화가 진행됐던 시기에 우리가 제1차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평화 시기에.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바로 지금은 전쟁 위험이 있는 거죠. 전쟁이에요 이거 지금 현재. 전쟁이고 전쟁이죠. 확정 가능성도 있고. 확정 가능성 있고 네. 이미 지금 확정되고 있는 건 다름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레바논 일대에서 이스라엘은 시리아 공격하고 있고 레바논 일대에서 헤즈볼라하고 소규모 지금 충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팔레스타인 공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고 난 바로 다음에 나와가지고 말씀했을 때 네.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특공대를 침투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전된다 그랬을 때 확전이라는 게 바로 정규전으로 들어가는 그게 게 아니라 특수부대가 들어갈 것이다. 엔테베 작전식으로 그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금 특수부대들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확전으로 지금 이 불을 땡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옴시티는 바로 그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의 접경 지역 근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예, 이 이제 프로젝트 성격 자체도 네. 니들이 알아서 투자해가지고 알아서 돈 벌어가라는 건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 국가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사우디도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쫄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의 그 빈살만 총리 왕세자 겸 총리가 됐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는 자기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그리고 세계인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과연 사우디가 뭔 짓을 저지를지. 미래 무슨 뭐 예, 신도시인데 뭐 꿈의 도시 같은 거예요, 정말로. 어쨌든 예, 상상 속의 도시 같은 재생 게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지는 예, 것이고. 상상 속의 도시가 네. 지금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전쟁판에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들어가서 무슨 수익을 거기서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네옴시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이 찰나에 네. 사우디는 한국을 불러가지고 한국이 투자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옴시티 예. 이거에 대해서 첫째, 그냥 우리가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업 구조이다. 그러니까 두 우리가 이익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걸 만들어야 된다.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두 번째로 그 1차 중동 그거 바로 이제 1차 중동풍과 다른 첫 번째 이유고 네. 정세가 또 다르다. 1차 중동풍은 평화시기였고 지금은 전쟁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잘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이게 일반론적으로는 이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은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리스크를 피해가야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누가 그런 정부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고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했다. 예. 뭐 예.
이게 진짜 예전에 이제 MOU 체결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이 되고 있고 추진 중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인 되고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예요. 아, 차라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MOU만 체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사우디가 오히려 빨리 계약 체결해서 빠르게 가는 걸 원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의 발목을 일단 사우디는 빨리 잡아야죠. 그리고 이제 또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 한국이 네옴시티에 투자했다는 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네요. 않겠어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차 중동 붐이 일어났을 때 그 70년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지금은 정말로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네. 그 대한민국입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투자한다 네옴시티에 네. 더군다나 대통령이 가가지고 공동 성명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우디는 이걸 가지고 다른 이제 투자 국가들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발목을 확 잡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거기다가 또 무슨 뭐 그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네옴시티를 만들겠다는 게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서 그야말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탈석유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 에너지 중심,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도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또 그걸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국내 와서 국내만 조금 덜 하다 보면은 네. 윤석열 정부 지금 무슨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예산 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또 사우디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협력을 그 네옴시티를 통해 가지고 한다 이런 것 자체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문제투성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요. 모래성입니다. 이렇게 합의해 놨다가 언제 그냥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모래성을 지금 사우디에 가서 쌓으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명을 네. 다른 데선 안 해가지고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봤고 네. 이 공동성명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해법 네. 민간인 공격 반대한다. 네. 두 국가 해법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 정세, 국제 사회의 네. 우리 나라의 역할, 네. 우리도 이제 민간인 희생을 막아야 네.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법도 제시하는 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금 현재 이 세계인들이 지금 다 분노하고 걱정하고 이런 세계의 골칫거리인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우디를 방문했으니까 네.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내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네. 뭐 얼마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또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황당합니다. 이거는. 황당해요? 뭐가 네. 황당하세요?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를 줄여야 된다는 거는 뭐 네. 좋습니다. 그건 좋고 그리고 빨리 이제 뭐 휴전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뭐 제시해 나가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사우디하고 그 방금 이제 우리 박종우 기자님 읽었던 그 네. 구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개의 국가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을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항구적 평화 필요하다. 이게 뭐가 조금 이상한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가짜 평화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리 역대 정부가 우리 네. 대한민국 정부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러한 것들에 입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에 나가는 잠정적 특수 관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상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고 서로 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통일 지향에 나가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항구적 평화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비핵화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러고 종전선언이 항구적 평화로 가는 비핵화로 가는 물꼬를 트는 첫 걸음이 종전선언이었던 거죠. 네.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하고 그리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짜 평화라고 얼마나 비판을 하고 여기 막 국내적으로 이 남북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판을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갑자기 사우디에 가가지고 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 두 개의 국가 기반 정치적 해결?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힘에 의한 평화였잖아요. 힘에 의한 네. 평화도 아니고 힘만 쓰는 평화였잖아요. 힘만 쓰는 평화다. 힘만 쓰는 평화였는데 가서 네. 두 개의 국가 해결법에 기초한
정치적 해법을 또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힘을 쓰라 그래야지. 왜 정치적 해법을 이야기해요? 아하. 그리고 항구적 평화? 아니 그런 건 가짜 평화라 그래야지. 싸워서 그냥 다 그러네. 돌파해 네. 나가야지. 힘을 써야지. 힘에 의한 아니. 평화가 아니면 다 가짜 평화잖아요. 윤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바뀐다고 했잖아요. 바뀌면서 이런 워딩이 나오고 국내에 돌아와서도 또 워딩이 바뀌지 않을까. 뭐 우리 박정우 기자님이 제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아니 그 기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놀리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굉장히 점잖게 놀려대시는 것 모릅니다. 같아요. 아주 단수가 높아졌어요. 우리 갔다 와서. 박정우 기자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 문장 보면 후티 반군하고 또 사우디하고 관계도 그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 그 문구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문구 쭉 내려가다 원래 지금 네. 후티 반군 예멘에 있는 그 사우디 남쪽에 있는 이슬람 계열의 이른바 이제 그 사방에서 바라보는 이 네. 테러 집단입니다. 무장 세력들인 거죠. 네. 그 이들이 사우디를 향해서 미사일 뿅뿅 날려댑니다. 드론 막 해서 막 공격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우디와 후티 반군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네. 이야기했냐면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아. 또 뭐 사우디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튼튼한 국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튼튼한 튼튼한 국방만으로는 네. 해법이 안 되기 때문에 튼튼한 국방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러나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이렇게 끌어내는 네.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것이 이제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이다는 것들을 제가 이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먹노 외쳤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들이 바로 가짜 평화고 북한에 끌려다니고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만 힘만 쓰는 평화만 네.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우디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우리 박정호 기자 말대로 네. 이념 논쟁 안 하려고 지금 완전히 그 돌변을 해가지고요 개과천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화와 협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뭐 예멘 문제에 있어서도 그 그렇게 평화적 얘기를 했다고 수단으로 하던데. 위기 해결이라는 게 힘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정말 이게 비교가 되는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어디 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네. 또 팔레스타인하고 그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뭔가 영적 계시를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은 안 되겠구나, 무력은 안 되겠구나, 항구적 평화가 중요하구나,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구나, 정책 해결이 중요하구나. 네. 이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진보적 세력, 평화 애호 세력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 신의 계시를 갑자기 받아가지고 중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